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62, 남들이 보기엔 남편의 외도를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순한 아내다. 동네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언니가 마음이 넓으셔. 그 나이에 뭘 어쩌겠어.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지 뭐. 심지어 내 딸도 한 번은 술김에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나이에 이혼해서 뭐하냐? 그냥 아빠 돌봐주고 나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딸은 울먹이며 답했다. 엄마 너무 불쌍해.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어느 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나는 불쌍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산을 하고 눈을 감고 있다는 걸. 남편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내 나이 딱 60이 되던 해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낯선 영수증이 나왔다. 호텔 이름이 적힌 영수증. 점심시간도 회식 시간도 아닌 늦은 오후 3시. 금액은 딱 대실 가격. 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그게 뭔지 처음 알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 빨래 바구니 앞에서 펼쳐질 줄은 몰랐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여럿이 모임이 있었나? 요즘은 호텔에서 세미나도 하는데 별별 변명을 다 떠올렸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이 아닌 2장, 3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끔은 카드 영수증, 가끔은 현금 영수증. 날짜는 대부분 평일 오후, 내가 동네 마트 장 보러 나가 있을 시간이거나 남편이 골프 연습 좀 하고 올게라고 나갔던 시간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 놓인 남편 구두에 미묘하게 남아있는 여성용 향수 냄새,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휴대전화에 잠금 패턴을 걸어두고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가는 습관, 샤워하고 나온 뒷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샴푸 향. 내 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데 딱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 당장 들이받을까, 모른 척할까? 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당신 아들 이렇게 살게 누가 키웠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입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화가 안 난 것도 배신감이 안 든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컸다. 결혼 35년, 아이 2, 손주 1. 다시 혼자가 되는 상상보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갈아엎는 장면이 더 무서웠다. 무엇보다 그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언제부터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는지. 남편은 63,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몇 년째 집과 노인정, 골프 연습장을 전전하며 산다. 퇴직 초에는 이제 좀 쉬면서 살자며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흐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고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허공 같은 말들을 중얼거렸다. 나 역시 내 인생이 지루했다. 평생 가족밥 해먹이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라기보다 룸메이트처럼 살았다. 밥 먹을 때는 함께 앉아 TV를 보고 잠은 같은 방 다른 이불에서 자고 손을 잡는 일도 거의 없었다. 자연스럽게 밤일도 사라졌다.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은 내게 옆으로 돌아 누우며 말했다. 나이도 있고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에 나도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래, 나도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조금 서운했었다. 나도 여잔데 아직 숨은 쉬고 피부도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에 그게 사치라고 믿었다. 그러니 남편의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배신감과 함께 이상한 허탈함이 밀려왔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남자로 살고 싶었구나. 근데 그 남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나는 몰랐구나.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다. 다만 바로 난리를 칠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일단 눈을 감아보기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모른 척이 아니라 모르는 척. 동시에 조용히 기록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의 외도를 감시하는 동시에 은근히 도와주는 이상한 아내가 되었다. 먼저 남편의 패턴을 파악했다. 나 골프 연습 좀 하고 올게. 이 말이 나오면 남편은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갔다. 카톡 프로필엔 늘 건강이 최고 오늘도 파이팅 같은 문구가 올라가 있었고 골프 연습장 카카오 채널 알림도 종종 떴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휴대전화 알림창만 슬쩍 훑어봤다. 오늘 3시, 지난번 그곳에서 봬요. 몸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저장된 이름은 박 팀장 골프였다. 나는 웃음이 났다. 골프 팀장이라 요즘은 외도 상대를 이렇게 저장하는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나 내일 오후에 골프 레슨 있어. 나는 태연히 물었다. 어디로 가는데? 응? 강남 쪽 연습장. 아, 지난번에 당신한테 자세 봐준다는 그 팀장 있던데? 응,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 영수증 봤지. 호텔 이름이 딱 적혀 있던데? 일부러 그렇게 던져봤다. 남편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다. 식탁 위 김치찌개 김이 멈춘 것 같은 순간 나는 젓가락으로 두부를 하나 집어 입에 넣으며 덧붙였다. 요즘은 연습장이 호텔 안에도 있나 보더라. 남편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거래처 모임이었어. 거기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는데 그런 거겠지. 나는 그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자기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나 혹시 의심해? 나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대답했다. 여보, 내가 뭘 의심해? 우리가 무슨 나이인데?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안도는 내게 더 많은 증거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만 하며 살지는 않았다. 남편이 나를 속이기 시작했을 때 나도 남편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 대신 노트를 하나 꺼냈다. 날짜, 시간, 남편이 나간 이유, 돌아온 시간, 옷차림, 향기, 표정,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하나하나 적었다.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대신 기록하듯이. 동시에 나는 내 삶도 바꾸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나는 남편이 퇴직한 이후로 내 일상을 거의 그의 기분에 맞춰 살았다. 점심 뭐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운동을 갈지 말지도 남편 일정에 맞췄다. 하지만 남편 외도 노트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나는 내 일정표도 따로 만들었다.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좌를 등록했고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신청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늘려갔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에도 다녀왔다. 구청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법무법인. 남편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나는 친구가 물어본다는 식으로 돌려 물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도
이런저런 사례를 설명해 주었다. 호텔 영수증, 반복되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이 있다면 좋고요. 다만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위자료,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가 걸린 문제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 한쪽에 조용히 적었다. 증거 1 호텔 영수증, 증거 2 메시지 캡처, 증거 3 패턴 기록. 최악의 경우 대비.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더 자신만만한 바람둥이가 되어갔다. 퇴직금 일부를 빼돌려 새 옷도 사고 머리를 염색하고 향수까지 바르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치과에 가서 치아 스케일링을 받고 오는 날은 거울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다. 여보, 나 좀 젊어 보이지 않아? 나는 일부러 맞장구 쳤다. 응, 좋아졌네. 그런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래, 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무릎 꿇고 빌 때 내가 꺼낼 게 많아지지.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이 주말 오후에 나가면서 말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골프장 좀 다녀오려고. 늦을지도 몰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오늘 같은 날은 당신 나가면 나 혼자 심심하겠네. 근데 아까 그 박 팀장한테서 전화 왔던데? 남편 얼굴이 굳었다. 무슨 전화? 몰라, 나는 안 받았어. 그냥 뜨길래 이름만 봤지. 당신 고생 많다고 요즘 술줄이라고 하던데?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사람 좀 오지랖이야 그래. 그래도 당신 건강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네. 그 말에 남편 눈이 잠시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봤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괜히 불안하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이 살겠어. 남은 세월이라도 편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때 남편은 모른다.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 남편 퇴직금, 지금까지 모은 예금, 진명예,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나간 돈, 앞으로 받을 연금.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나눠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혼하면 나는 손해다. 재산 분할은 받아도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 손주도 마음대로 못 보고 딸도 충격받을 거고. 그럼 나는 뭐가 남지? 반대로 이런 생각도 했다. 조금만 더 모른 척하다가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마음까지 넘어가고 재산까지 넘기려고 할 때 그때 칼을 빼들면 어떨까? 나는 증거를 다 쥐고 있고 법과 아이들이 내 편에 서 있을 때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는 척하면서 나는 사실 칼을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만 흘렀다면 나는 아마 언젠가 진짜로 이혼장을 들이밀었을지도 모른다. 반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남편 외도 노트를 쓰던 어느 날 내 손이 멈췄다. 날짜를 적다가 문득 깨달았다. 남편 외도 기록보다 내 새로운 일정 기록이 더 많아져 있다는 것을. 요가, 걷기 모임, 글쓰기 수업, 동네 도서관 북클럽 그중 하나, 행복한 인생 2막이라는 제목의 강좌에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여든이 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에 웃음이 많은 할머니였다. 강의가 끝난 뒤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따님도 있고 손주도 있고 남편도 계시다면서요? 복 받으셨네. 나는 인사치레로 대답했다. 복이긴 하죠. 뭐 사는 건 다 비슷하지만요. 그러자 할머니가 내 손을 톡 치며 웃었다. 나는요,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먼저 죽었어요. 너무 담담한 말이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남겨준 것보다 나 없이 잘 놀던 습관을 더 가져갔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잡으려고 평생을 소모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남겼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 당신은 당신 인생대로 살고 나는 내 인생대로 산다. 대신 하나만 다짐했죠. 내 노후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선택 탓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야 내가 나를 덜 미워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남편 잘못을 끝까지 쥐고 있을 준비만 하고 있었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나? 남편 외도는 어느새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내가 요가를 다니는 것도 법률 상담을 받은 것도 모두 다 언젠가 남편에게 칼을 들이대기 위한 준비였다. 그거 말고 순수하게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뭐가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노트의 제목을 바꿔 썼다. 남편 외도 기록장에서 내 인생 재시작 노트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남편의 움직임을 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호텔 영수증은 모아두었다. 메시지도 캡처해 두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신 나는 요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들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글쓰기 강사에게 내 이야기를 써서 보여주기도 했다. 선생님,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도 될까요? 강사가 물었다. 남편 외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아내 이야기인데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반전이 찾아왔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가족관계, 그리고 비슷한 은퇴 후 삶을 살던 남자.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 얼굴은 잿빛이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자마자 그는 내게 물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다. 무슨 말? 3년 동안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 어디 다니는지, 누구랑 있는지 진짜 몰랐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그걸 묻네. 남편 눈이 흔들렸다. 그럼 알고 있었어? 여보.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화장실도 휴대전화 들고 다니기 시작하던 날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골프 연습장보다 호텔을 더 자주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바보로 보여도 빨래는 내가 했잖아. 영수증, 향수 냄새, 샤워할 때 쓰던 낯선 샴푸 향 나도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질문을 나는 오래 기다려왔다. 처음엔 나도 몰라서. 그러다 확신이 들었을 때는 무서워서. 그리고 나중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냥 지켜보고 싶었어. 당신이 어디까지 가나.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정말 나쁜 놈이다. 응, 나쁜 놈 맞지. 나는 웃었다. 근데 당신 생각보다 용기는 없더라.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라면 집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도망쳤겠지. 근데 당신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잖아. 호텔에 다녀와도 늘 이 소파로 돌아와서 TV를 켜고 내가 데운 국을 먹었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나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나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여보, 응, 나 변호사도 만나봤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제 당신이 호텔 간 날들 중에 몇 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외도로 이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집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 물어봤어.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럼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은 내가 통쾌하게 이혼장을 꺼내 들이밀며 말하는 거겠지. 그래, 이제 당신 인생은 끝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다른 것을 꺼내와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정갈하게 정리된 2개의 파일. 하나는 남편 외도 증거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파일, 다른 하나는 내가 최근 1년 동안 다닌 강자 모임, 새로 만든 계좌 내역이 적힌 파일. 왼쪽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당신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카드고, 나는 파일을 톡톡 두드렸다. 오른쪽은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집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보고 살면 내가 혼자서라도 새로 살 준비를 하는 기록이야. 남편이 2 파일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호텔 영수증, 카톡 캡처, 내가 적어둔 날짜들. 그리고 그 옆에는 요가 3개월 등록, 법률 상담 2회, 글쓰기 수업 1년 과정, 새로 개설한 4명의 통장 내역. 당신이 진짜 궁금해해야 할 반전은 내가 왜 당신 외도를 눈 감아줬냐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외도를 알고도 눈을 감으면서 그 시간 동안 뭘 준비하고 있었냐.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잔뜩 고인 눈으로. 그럼 지금은? 지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당신한테 마지막 선택권을 주려고 해. 선택권? 응. 나는 손가락 2개를 펼쳤다. 하나는 내가 모아둔 왼쪽 파일을 들고 법원 가는 거. 당신은 집 일부와 연금 나눠주고 나랑 깨끗하게 갈라서는 대신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평생 듣겠지. 아이들과 손주 눈에도 그럴 거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오른쪽 파일부터 다시 보는 거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나 자신을 다시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당신이 몰랐던 내 인생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당신 외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대신 깨끗이 정리해. 그 사람한테도 솔직하게 말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나랑 부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건지 그걸 보여줘.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게 가능할까? 모르지. 나도 자신 없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미 지나간 밤이 얼마인데 그 그림자를 우리가 다 지울 수 있을지. 근데 이 나이에 우리는 현실도 봐야 하잖아. 당신은 나 없이 살 자신 있어?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없어.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 나 혼자 살 자신?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야. 나도 내가 어디까지 강한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이거야. 당신 외도를 눈 감아주는 아내의 반전은 사실 내가 아직 이 집, 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눈 감아준 만큼 당신이 눈 떠야 할 차례라는 거지.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줄 거야? 한 번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또 한 번이라도 증거가 잡히면 그땐 왼쪽 파일 바로 들고 나갈 거야.
그땐 울어도 소용없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이불 속에 누웠다. 서로 등을 향한 채로 한참을 있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 누우며 내 허리를 살짝 끌어안았다. 예전 같으면 밀쳐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그 심장이 남편 때문인지 내 선택 때문인지 잘 모르겠었다. 아직도 나는 답을 모른다. 남편이 정말로 그 여자를 정리할지 또다시 몰래 연락을 할지 우리 사이 잃어버린 밤들이 다시 돌아올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남편 외도를 눈 감아주는 아내는 불쌍하다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눈 감음 뒤에서 아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 외도만 쳐다보며 사는 아내가 아니다. 언제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언제까지 함께 갈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딸이 또 물을지도 모른다. 엄마 아빠 바람핀 거 알면서도 왜 그냥 살아? 그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다. 엄마가 진짜로 눈 감고 사는지 아니면 눈 뜬 채로 마지막 판을 돌리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내가 엄마 나이가 돼보면 알 거야. 그리고 그게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는 아내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반전이다. 이상으로 세상살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